자, 이제 저와는 며칠 전에 농장에 다녀왔는데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변한 곳이고요. 그곳에 보면은 예쁜 꽃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보라색 꽃밭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벌새들이 또 날아다니는 모습들 보면서 여러 시간 보냈는데,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기다리면서 이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, 오늘은 그 설명보다는 그냥 그 제가 좋아하는 벌새들 모습들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저희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벌써 이렇게 보는 것인데,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. 나는 모습도 재밌고 하는 짓도 그냥 귀엽고, 그래서 그런 음악과 함께 그런 제가 찍은 동영상 사진들 올렸습니다. 벌새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 몇 가지 또 나누는 것도 괜찮겠네요. 예. 벌새가 수명이 참 귀여운 새인데 안타깝게도 길진 않고요. 한 3년 정도, 길으면 5년 정도 산다고 하고요. 근데 그 벌새가 굉장히 빨리 날잖아요. 날개짓이 뭐 1분에 뭐 60번, 뭐 70번의 날개짓을 하는데, 그래서 그런 또 그 빠른 그 대사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빠르게 날개짓을 하려면은.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이 아주 빠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심장 박동이 1분에 1000번 이상을 치는데, 보통 사람이 10배 이상의 속도로 이제 심장 박동이 있고요. 아마 수명이 짧은 것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가 빠르고 심장이 박동이 빠른 동물들이 좀 오래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정도 있고요. 그런데 이렇게 빠른 대사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열량이 필요하잖아요. 몸은 작지만. 그래서 자주 먹어야 하는데,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잘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춥다든지.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벌새가 거의 뭐 곰이 잠을 자듯이 밤에나 추울 때 잠을 자는데, 그때 되면은 열량이 소음을 막기 위해서 심장이 10배 이하로 박동수가 내려가요. 그래서 벌써는 못 봤는데, 저도 뭐 동영상에 봤죠. 실제로 못 봤는데, 자는 곳에서 이제 벌새가 자게 되면 거의 죽은 듯이 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누가 정말 건드려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면 막 죽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또 시간 재서 따뜻해지면 깨어나고요. 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기 대사를 조절해서 이렇게 사는 또 그런 지혜라면 지혜가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벌새적 음악을 제가 짧은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, 그 소리가 굉장히 고음이 나더라고요. 굉장히 고음이 나서 들어보면 하이 피치인데, 그리고 뭐 그 영역도 넘어서 초음파도 낼 수 있다고 하고요. 아마 다른 새들하고 차별되게 자기들끼리 그런 소통하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. 소리 내는 거 보면은 아마 이게 얘네들이 텃새가 좀 있거든요. 자기들끼리. 그래서 텃새에 아마 다른 종류를 쫓아내려고 한다든지, 아니면은 자기 메이팅 할 때, 그런 짝짓기 할 때 아마 부르기 위한 음성으로 그런 소리를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벌새가 뭐 색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내가 잠깐 찾아봤는데 잘 찾아보지 못하겠는데,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이제 벌새통을 몇 개 해놨는데, 제가 이것저것 만들다가 벌새통을 다른 색깔,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분홍 색깔로 하면 벌새가 오는데, 만약에 이제 다른 색깔로 해놓은 뚜껑을 만들어놨더니 오지 않다고.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. 벌새가 최소한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눈에 그런 색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어린 시절에 새는 또 뭐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운 동물에 대한 지식들이 좀 부족하든지 좀 틀린 게 좀 있던데, 새는 뭐 색을 못 본다 뭐 그런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벌새는 분명히 제가 봐도 그렇고 색을 어느 정도 불변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굉장히 벌새가 똑똑하다 그래요. 이게 새들 중에서 물론 이제 몸이 작다 보니까 뇌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, 상대적인 뇌 사이즈는 가장 큰 새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맞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그 뇌를 사용해 가지고 이 벌새가 자기가 지나온 꽃들을 다 기억한답니다.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런 놀라운 거죠. 많은 꽃들을 자기가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생각보다 머리가 좋고요. 아주 또 슬픈 거는 아주 작은 새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동물에게 또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, 새들이 이 작은 벌새를 먹진 않겠죠. 그런데 우습기도 불쌍하기도 한데, 이 사마귀들이 벌새를 기다리고 있다 잡아먹는 경우가 있고요.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 사막에 잡아먹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거미가 큰 경우는 또 거미줄에 걸려서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. 동화에 나온 얘기 같은데, 또 개구리들이 또 벌새를 잡아먹는다 합니다.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또 일이 있다고 하네요.
이 벌새가 이제 그 300종류가 있다고 하네요. 저도 이번에 언뜻 이렇게 뒤져봤더니 300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제가 본 거는 3종류?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엔 2종류가 있어요. 지금 그 그린색의 그 벌새가 아마 안나 허밍버드인 것 같고요. 또 다른 벌새는 제가 그래 루퍼스, 좀 오렌지색의 그 벌새는 루퍼스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가 그 허밍버드고요. 저희 캘리포니아에는 제가 볼 때 한 2종류, 3종류의 벌새가 자주 보이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그 아리조나 쪽에 가봤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뭐 5종류, 6종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고. 그런데 이제 그 남미에 가면 벌새가 이 다른 대륙엔 있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만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참 그래서 신기하기도 한데 왜 아시아 쪽으로는 벌새가 아시아 쪽에도 따뜻한 지역이 많고 아프리카에도 있는데 왜 벌새가 그쪽으로 진출하지 못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. 그런데 벌새가 그 아메리카에 있고요. 특별히 남미 쪽에 가면 이게 그 벌새의 본산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. 사람이 뭐 죽기 전에 그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. 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한국말로 치면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몇 가지 뭐 그런 리스트가 있는데 저도 남미에 가서 벌새를 보고 싶은 제가 보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벌새를 보고 또 동영상 찍으려는 게 제 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 안데스 산맥에 가면 이게 벌새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올라가다 보면 50종류의 벌새를 한 산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고도에 따라 기후가 바뀌잖아요. 그 기후에 따라서 다른 또 벌새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가서 뭐 그쪽이 좀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제가 뭐 좀 저도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그런 좀 안전한 지역에 가서 다양한 벌새를 보고서 그걸 찍어 왔으면 제 욕심이 있고요. 그런 것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제가 과거에 올린 벌새가는 영상에 이제 잠시 뭐 소개한 것도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벌새가 집을 지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제가 넝쿨이 있으면 벌새가 거기 집을 짓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서 이제 새끼들 자라는 걸 과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귀엽고요. 알이 너무 작아요. 뭐 동전 하나보다 작죠. 뭐 그 알이 뭐 동전 반이야 되려나. 근데 거기서 새끼가 많으면 2마리, 한두 마리 태어나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엽고요. 그런데 그 걸새가 또 지혜가 참 있어요. 그래서 그 둥지를 지을 때 그거를 이제 거미줄로 짓더라고요. 거미줄 여기저기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둘레둘레해서 부드러운 집을 짓는데 이게 거미줄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이 둥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플렉서블 하잖아요. 거미줄이라는 게 이렇게 한국말로 유연하잖아요. 그래서 새끼가 자라면 벌새가 새끼가 커지는데 재미있게 이 벌새 둥지가 이렇게 그 거미줄로 지은 것이니까 유연성이 있어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새끼가 자라는 것에 따라서 거미줄이 자라고요.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거미줄이 사실 그 강철보다 더 강합니다. 이게 참 자연의 신비인데 그 단일 면적당 그 강도는 강철보다 더 강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좋은 재료 삼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이끼를 씌워가지고서 이제 다른 동물의 그런 그 벌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작은 새지만 참 지혜가 있는 것 같고요. 하지만 뭐 무엇보다 벌새를 보면서 전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날 때 보면 어떤 분이 뭐 꽃처럼 예쁘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. 꽃보다 더 예쁘다.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요. 벌새 보고 있으면 정말 꽃보다 더 예쁩니다. 또 어떤 분은 또 나는 보석이라 말했는데 또 제가 신뢰를 또 했지만 보석보다 더 예쁩니다. 살아있는 그 생명이니까 뭐 보석이라는 거 뭐 그까짓 거 뭐 사람들이 비싸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지 그 살아있는 생명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보석보다 더 날아있는 보석 같고 그런데 벌새가 제가 그 사진을 올린 적도 그 동영상 올린 적도 있는데 벌새는 이 색깔이 특이하게 빛에 따라 변해요. 특별히 얼굴 주변의 깃털이 빛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벌새가 갖는 깃털의 색은 이게 이게 뭐죠? 이게 색소의 색이 아니고요. 이게 프리즘의 현상에서 나는 그런 거예요. 어릴 때 여러분 뭐 국맥대 이런 거 해보셨겠죠?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프리즘 있잖아요. 유리로 된 프리즘을 이렇게 하면은 빛이 이렇게 그 무지의 색깔로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이 벌새의 깃털이 프리즘으로 작용을 해서요. 그 각도에 따라서 빛의 굴절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그에 따른 독특한 빛이 나타나고요. 그래서 벌새를 빛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보면 색깔이 아주 바뀌는 아주 신기한 그런 새입니다. 그래서 참
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뭐 만드신 참 세상 만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벌새 만드실 때 뭐 다른 새보다 좀 더 애정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. 재미는 저희들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라고 이렇게 저희들 보라고 주님께서 참 아름답고 재미있는 새를 만드셨고요. 그리고 참 빛을 생각하게 하는 빛의 아름다움, 빛이 굴절되는 그런 현상을 생각해 하는 그리고 참 아름다운 색을 지닌 주님의 창조물 중에서 좀 걸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참 저는 이 벌새가 한국에 없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. 참 저 여담인데 제가 좀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한 날도 있잖아요.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이제 벌새 보면 참 반갑고요. 제가 사는 곳에는 벌새가 참 많습니다. 한국에 뭐 참새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가 맞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참새보다만큼 많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뭐 한국에 참새가 적었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맞지 않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땐 제일 흔한 새가 그 참새였거든요. 근데 그 벌새가 제가 사는 곳은 제일 흔한 새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또 재밌는 분 한 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재밌는 새를 만났다고 그러시다고 그래서 무슨 새를 보시냐 그러니까 벌새를 보신 것 같아요. 어떤 새가 막 꽃에서 그 꿀을 먹는 새가 이상한 새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웃었어요 속으로. 근데 왜냐면 그분이 미국 사신 십몇 년 되셨는데 벌새를 처음 보신 거라 보면서 참 웃었죠. 사람이 가장 흔하고 가장 예쁜 새인데도 10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구나 해서 재미있게 해서 웃었고요. 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기에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숨겨진 아름다움과 우리 주변에 주신 축복들이 많은데 그걸 잘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고요. 그래서 제게는 제가 미국에 사는 거면서 한국보다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벌새인 것 같습니다. 미국 대륙에 살면서 제가 참 한국에 살면서 보지 못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꼽으라면 아마 저는 벌새를 꼽을 것 같습니다. 참 예쁜 새. 다시 말씀드리면 참 한국에도 이런 새 있어서 다 볼 수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. 제가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럼 다시 이제 음악 들려드리면서 조용히 한번 벌새들 감상하시죠.